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나라 그래도 뭐 예전에 이 설 지내지 말라 이랬는데 진짜 설날 구정 새해가 비로소 시작되는 그런 기분이죠. 네, 우리 전yok TV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새해 오늘 뭐 전 같으면은요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떡국 끓여 먹고 어떻게 지냈느냐 뭐 이러면서 덕담도 나누고, 또 때로는 왜 취직 됐어? 뭐 올해는 뭐 국수 먹여주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러면서 너무너무 가기 싫다 뭐 이런 말도 있었지만은, 진짜 코로나 때문에 못 보게 되니까 그때가 참 그립네요. 쓸쓸하지만은 또 가족들하고 통화하시고 이러면서 새해 맞이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새해 들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 얼마 전에 이제 윤정희 씨 가족의 문제, 그 다음에 형제의 문제, 뭐 이번 설날에도 여러분이 전화 통화할 때 아마 주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의 이 문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정희 씨와 백건우 씨는 부부죠. 그 다음에 윤정희 씨의 따님이 지금 윤정희 씨를 가까운 아파트에서 돌보고 있다. 그런데 형제분들이 우리 누나가 너무나 피폐하다. 그렇기 때문에 누나를 한국의 요양원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백건우와 그의 딸이 우리 누나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청와대 청원을 한 겁니다. 뭐 청와대 청원한 것도 좀 웃기기는 하지만은, 글쎄 이제 집안일이라는 건 참 잘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생활의 측면이니까, 일단 저는요, 이런 게 청와대 청원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니다, 이런 입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한번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혈연이라는 게 굉장히 끈질긴 나라가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죠. 그래서 뭐 한민족, 한 핏줄, 한 결에 굉장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 정권이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포다, 동족이다, 또 한 핏줄을 나눴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제 핏줄보다 자기 자신이 선택한 주변의 사람들,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 또 우리의 이 삶은 이미 그렇게 세팅이 됐다, 그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핏줄이 굉장히 중요했던 거는 이동도 힘들었고, 그 다음에 갑순이는 갑돌이하고 헤어지면은 정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갑순이는 달 보고 갑돌이 생각을 하면서 한참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즘은요, 데이팅 앱까지 해가지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또 만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도요, 결혼이라는 거, 이 결혼이라는 건 뭘 뜻했냐면, 아프리카에서요, 결혼은 자기가 속한 커뮤니티, 마을을 떠나서 새로운 장소에 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는 거를 아프리카에서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자기가 자란 마을을 떠나야 되는 게 성인이었던 거예요. 자, 윤정희 씨는요, 영화배우로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백건우 씨를 만나서 프랑스에 가서 거의 50년 가까운 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윤정희 씨의 제2의 선택한 피부치, 제2의 가족은 백건우 씨와 그 딸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형제 자매가 윤정희 씨나 백건우 씨의 가족에 대해서 요양원으로 모셔야 된다, 아파트 한 채를 팔으면은 아무리 요양원 비용이 비싸도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말하자면은 권한을 떠난 겁니다. 자, 우리는요, 가족에 대해서, 그 일본의 비트 다케시라는 이 사람은, 가족은 이 남이 보지 않으면 진짜 치워버리고 싶은 게 가족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그 끈끈함, 혈연의 그 아주 그 밀착, 이런 거에 이 동양사회는 굉장히 압축되어 있는 사회죠. 매여 있는 사회죠. 그런데 서양의 경우는 입양이라는 게 우리보다는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도 입양된 사람이고요. 그리고 서양은요, 18살이 되면은요, 집을 떠나요. 그래서 나는 나의 가족, 나의 인생을 꾸릴 테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다가 참견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부모에 대한 우리 같은 경우는 봉양, 친정, 시댁, 시월드 뭐 이런 거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양이 좀 편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인간을 입양하게 되면요, 평생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윤정희 씨의 이 가족사를 우리가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과연 가족은 무엇인가? 한번 이번 설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얘기를 여러분께 한번 할까요? 지금 저는요, 이 동생들도 있고 또 어머님도 있고 또 아들도 있고 가족에 대해서 제 책임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은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주 가깝게 식사를 하고 고민을 얘기하고 때로는 위로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친구들이에요. 아주 가까운 친구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제 모자란 점도 얘기하고 찌질한 점도 얘기하고 때로는 그 친구의 아주 인간적인, 뭐 인간이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받아들이면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은 가치관과 또는 정치색도 때로는 같고 이런 친구들하고의 그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혈연과 또는 지연과 학연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정희 씨에게 진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굽니까? 유럽에서 파리에서 있는 백건우 씨 딸 친구들인 거예요. 저는 형제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윤정희 씨의 여의도에 있는 두 채의 아파트 중에 한 채를 동생이 살고 계시다고 하면은 그 동생들이라든가 어머니, 한국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윤정희 씨는 책임을 다한 거죠. 전 그걸로 충분했다고 봅니다. 이제 윤정희 씨가 이제 후견인이 필요하고 또 윤정희 씨가 만에 하나라도 이제 자기 결정을 못하게 될 정도로 이 판단이 서 있다. 이러면은 이 대리인은 백건우 씨와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형제인데 왜 쟤네들한테 이러면서 그 갈등이 있는 거죠.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수를 하십니까? 102살까지 연세. 이러니까 김영석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장수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 감정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노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탓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명예나 권력이라든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 표현이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장수를 하더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김영석 교수님 말씀에 굉장히 많은 감동을 느꼈어요. 자, 윤정희 씨, 백건우 씨, 그리고 따님, 그 다음에 윤정희 씨의 이 친구분들, 누가 가장 감정이 아름다운 분일까?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해요, 여러분. 누가 가장 윤정희 씨를 걱정하고 사랑하고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윤정희 씨를 정말 아끼는가? 저는요, 백건우 씨가 피아니스트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10년 가까이 윤정희 씨의 치매를 돌보면서 자기가 그 고통 속에서 피아노를 쳤다는 것은 정말 베토벤이 귀가 멀었는데도 작곡을 했다는 것 못지않게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건우 씨가 한국에 와서 리사이트를 갔는데 마누라를 돌봐야지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백건우 씨에게는 피아노가 생명입니다. 또 저는 윤정희 씨에게는 영화가 생명이었다고 보고요. 또 두 분의 사랑의 결실인 따님한테는 바이올린이 생명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 개인은 자신의 오롯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핏줄보다 더 귀한 것이 뭐겠습니까? 자신과 같은 가치관, 자신과 같은 생각, 자신과 같은 사랑을 갖고 있으면서도 각자의 길을 먼 곳을 보면서 잘 계시냐고 이렇게 안부 인사를 하면서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가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우정이고 사랑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오랜 시간, 오랜 우정, 오랜 사랑, 오랜 책임감,
동시에 나의 길을 각자에게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백건우 씨도 그 따님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 어찌 백건우 씨의 책임이며 어찌 따님의 문제만 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거죠. 또 저와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여러분도 알츠하이머의 윤정희 씨처럼 걸릴 수 있는 거죠. 그 아름답고 우아하고 뛰어난 연기를 펼쳤던 화려한 여배우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왜?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선물도 주지만 가혹한 형벌도 또 죄가 없음에도 조우하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설날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친구들, 또 많은 가족, 또 혈연,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누구를 통해서 위로받고 누구와 함께 가고 동시에 나는 나 홀로 내 길을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오늘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갈 길, 아름답고 자기 책임을 갖고 가는 길. 그게 아마도 치매와 진짜 우리가 노후, 우리의 참혹할 수도 있는 노후와 당당히 맞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내요. 그리고 윤정희 씨 빨리 회복하시고 또 백건우 씨 또 따님 멋지고 그 다음에 진지한 음악의 세계에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